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발식장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26.81포인트 0.63%,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85억 순매수, 기관은 1652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13.65포인트 0.67,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13억, 기관은 320, 외국인은 413억 순매도, 기관은 325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대통령 날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며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의 우려 완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으로 최근에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원달러로 1443.70원 3시 30분 기준 0.13% 상승이었습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 등이 나오면서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얼리안스 발족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유엘 로보틱스, 휴림 로봇, 두산 로보틱스, SP 시스템즈, 라운테크, SBB테크 등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가칭 발족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로봇 얼라이언스의 주된 목적은 휴머노이드의 로봇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한데 모여 효율적으로 제품을 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산업부는 2030년까지 로봇 5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국내 로봇 업계에서는 한국판 휴머노이드 연합을 통해 양산 시점을 앞당기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가 잇따라 진입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구글은 또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 앱트로닉에 3억 5천만 달러, 약 5,080억 원 규모 시리즈 A에 투자를 참여했고, 오픈AI는 2020년 중단됐던 로봇 연구를 4년 만에 재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직접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산주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럽의 국방비 증액 기대감에 유럽 방산업체 주가가 상승 영향과 또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100조 원 돌파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엑스트엔진, 하나, LI 넥스원, 현대이위아,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유럽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긴급 회의 이후에 부담을 나눈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총리 또한 유럽 국가들은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할 시점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당한 방위비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집회위원장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시에 유럽 자체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쇼시 독일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고자 한다면 독일은 이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지출이 유럽의 재정의 적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총리도 다음 유럽 이사회 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재정 규칙과 실제 방위비 지출을 늘릴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스톡스 600 항공우주 및 방위지수가 4%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작년 말 기준 돌파했습니다. 방산 부분 실적만 따로 떼어내서 공개하는 7개 대기업의 작년 말 기준 수주 잔액은 모두 105조 6천억을 기록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2조 4천억, 항공우주산업 KAI는 24조 7천억, LIG 넥소는 20조 1천억, 하나시스템은 8조 6천억, 하나오션은 7조 5천억, HD현대중공업 4조 5천억, 현대로템은 3조 9천억이었습니다. 7개의 수주 잔액이 2023년 94조 7천억보다
11.17% 증가했다면서 2021년 52조 300억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배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이 상승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 앞에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에 현대건설, 대한전기공업, SY스틸텍, 프리엠스, 흥국, HD현대건설기계, SY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해서 현재 실권자로 알려진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났고, 미국 측 사절단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러시아 대표단도 사우디에 도착했습니다. 루비오를 비롯한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사절단은 사우디 정부와 접촉 이후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서 우크라 종전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을 위한 미러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이 이번 처음으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정작 이번 회담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조약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휴전이 평화 협정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미국의 지원 수준에 따라 제공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고준위법 산자의 소위 통과와 글로벌 원전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두원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우진, 삼성엠텍, 한전산업 등 원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위원회를 열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고준위 방패장법은 원자력 발전 후에 발생하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고, 국제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적 기장을 짓기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K70법 국회 기재의 통과와 안도넬리가 지속 전망되고, 또한 하반기 낸드 가격 회복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DB하이텍, KC텍, 고영, VM, 제너셈, 나온테크, 유진테크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올해 2분기의 투자 리스크와 리턴과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의 안도넬리의 본질은 공급 조절이고, 레거시 제품 수요의 보수적인 관점이 공급 조절에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만간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투자자들도 비관적으로, 이 공급업체도 비판적으로 변했다면서 AI라는 확실한 성장에 대안이 생긴 이후에는 공급업체들의 보수적인 공급 계획이 이어지면서 더욱 시장에 신뢰감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간의 변화만으로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국면이 설정됐고, 약간의 수요 변화와 약간의 재고 변화들이 감지 시작됐고, 또한 이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를 만들어 투자자들이 폭넓게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반등이 확산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라면 이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왔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노후 전력 시설 교체에 따른 슈퍼사이클 지속 전망 소식에 전력 전선 설비 종목들이 오후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대한전선 등 전력 설비 전선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노후 전력 시설 교체 등으로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전기기기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퍼사이클 초반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은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능력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LNG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조선기자재 LNG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HJ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한국카본, ST엔진, KS인더스트리 등 조선기자재 LNG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2월 1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루지애나주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에 대한 LNG 수출 허가를 승인했다면서,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950만 톤 규모의 수출입 플랜트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올해 9월, LNG 최종 생산일은 2029년도 초로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 이와 관련해서 약 5년간 필요한 대형 LNG 선박이 300척을 상회할 예정이고, 기본 설계 이전 승인 단계에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북미 지역 프로젝트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미국이 LNG 시장에서 카타르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알래스카 석유 가스 개발 사업에 우리 정부가 참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를 통해서 통상 압력을 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챗봇 그룹3를 공개하면서 AI 챗봇 챗GPT 종목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플리또, 폴라리스 AI, 이수페타시스, 와이즈나 솔트루스 등 AI 챗봇 챗GPT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최고경제 CEO가 X를 통해 AI 기업 xAI의 최신 챗봇 모델 그룹3를 공개했습니다. xAI에 따르면 그룹3는 엔비디아 H100 그래픽 저장장치 10만 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서 훈련됐고, 전자기 그룹2 대비 10배 많은 연산력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16일 X의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로 테스트 결과 현존하는 어떤 챗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한편 폴라리스는 AI 전문기업 솔트룩스와 협력해 양사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자사앱에 솔트룩스의 초고도 AI 검색 기반 API 구보 엔터프라이즈를 탑재해서 정보 탐색과 문서 작성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상 풍력 등 에너지 3법 국회 산자의 소위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풍력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유니슨, SK 이터노닉스, 대명에너지, SK 오션 플랜트, CS 베어링, CS 인드 등 풍력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 특허 소위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반폐장법, 해상풍력 계획 입자 및 산업협력에 관한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 법안은 오늘 19일 산자 2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되면 풍력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법령은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100조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 우리 기술과 산업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손실 반영 이후 올해 실적 개선감 등에 보이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DLENC, GS건설 건설 대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4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커버리지 5개 합작 실적은 합산 실적은 매출액 18.3조 원, 전년 대비 7.7%, 영업손익도 1.18조 원, 적전 대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가 행정부 출연범으로 전통 화공산업과 원전 분야에서 수혜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이 종결되면 2025년 체코 원전 등 해외 원전 수주라고 예상되고 있고, SMR 분야 역시 각 사별로 협력 체결 등을 통한 참여 기회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재건 산업 참여 기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하나투자증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딥시크 티톡 모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나오면서 보안관리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수산화 INT, 센즈랩, 모니터랩, 한사, 코니 오토메이션, 신세이 등 보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AI 모델 딥시크, 중국의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했는데요. 이 개인정보위원회는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사용자가 딥시크에 접속할 경우 틱톡 모의사니 바이트댄스로 정보가 전달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전송한 정보가 한국 법령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딥시크가 적법한 정성공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딥시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서 15일부터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고 밝혔고,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된 것은 지난달만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